안녕하세요. 꼬리의 영신이요. 최은숙입니다. 저는 요즘 시시각각 들려오는 뉴스에 얼마나 촉각을 세우고 지내는지 모릅니다. 특히 미네소타 사태에 엄청 예민하게 제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바로 저희 집 앞에서 데모가 일어났었고요. 이번 주말에도 데모를 할 예정이긴 한데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바로 언제라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고요. 또한 이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고 하는 메디케이드에 연관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미국 미네소타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5년 전 2020년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데요. 이번엔 아이스 요원이 민간인에게 총을 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요, 미네소타는 1조 원대의 복지 사기라는 아주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팬데믹 기간 중에 자행된 소말리아 이민자 단체의 급식 예산 횡령이었다고 합니다. Feeding Our Future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약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요 3,300억 원이 넘는 아동 급식 지원금이 사라졌습니다. 무려 3,300억 원의 세금이 아이들에게 먹여야 하는 한 끼 식사가 호화부동산과 슈퍼카로 바뀐 희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프로드, 사기라고밖에 제가 번역을 하기가 그런데요.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팬데믹 구호 사기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기소된 70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소말리아계 이민자였다고 하는데요. 75%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반이민 정서로 악화돼 버렸죠. 정부 복지 예산이 특정 이민자 집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메디케이드 예산이 고갈된 이유가 따로 있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겁니다. 특히 소말리아 이민자 사회를 향한 비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엔 자선단체와 데이케어 센터, 데이케어 센터는 어덜트 데이케어와 차일드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헬스케어 센터를 모두 막론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센터를 이용해서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1조 3천억 원인데요. 지금도 양파처럼 계속해서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마다 다르긴 한데요. 미네소타주는 그동안 메디케이드 정책이 다른 주에 비해서 느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마다 메디케이드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볼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사건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우리가 낸 세금이 이민자들의 호화 생활에 쓰이고 있다는 분노가 미네소타주는 물론이고요. 미국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를 돈 세탁의 중심지라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부정수급과 연관된 이민자들을 쓰레기, garbage라고도 불렀습니다. Their country is no good for a reason. Their country stinks. We don't want them in our country. We're going to go the wrong way if we keep taking in garbage into our country.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그리고 곧 실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1월, 그러니까 현재 올해 초부터 아이스 요원들이 미네소타의 소말리아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요, SRT라고 불리는 특수 대응팀이 투입됐는데요. 이거 총 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전체가 공포와 긴장감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1월 7일 비극이 터졌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소말리아 출신이면서 살인이나 성범죄를 한 전과자들을 체포한다고 작전을 벌이던 중에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으로 쏴서 사망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일인 1월 7일 아침에 르네 굿은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르네는 집 근처에서 아이스 요원들의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알려진 사건 현장의 영상에서는 르네가 불법 주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 요원 조나단 로스가 르네의 혼다 SUV 앞으로 다가갔고요. 요원들이 문 손잡이를 강제로 당기자 르네가 차를 앞으로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조나단 로스는 3발의 총을 쐈습니다. 르네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고요.
아이스 요원 조나단 로스는 6달 전에 다른 이민 단속 현장에서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 아주 큰 부상을 입었다 그래요. 이 트라우마가 이번 사건의 과잉 대응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모든 분석과 대응 방향이 마구 엇갈립니다. 국토안보부는요, 르네 굿이 아침부터 아이스의 작전을 스토킹하고 본인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면서 요원을 위협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차를 움직인 르네의 행동을 국내 테러 행위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목격자와 유족들은 르네는 그냥 이웃들이 걱정돼서 지켜보던 법률 관찰자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증언합니다. 법률 관찰자라는 거는요, 시위나 집회, 이민 단속 현장에서 경찰, 아이스 이런 분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위 참가자가 아니라 중립적으로 기록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 영상에서 르네는 요원한테 화난 게 아니야, 괜찮아 라고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어요. 다른 한편으로 미네소타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과잉 진압이다, 이민 단속을 빌미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민간인을 살해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복지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조된 이민자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실제 물리적 충돌로 폭발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미네소타일까요? 미네소타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의 근거지이자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블루스테이트로 분류됩니다. 1976년 이후 현재까지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준 곳이에요.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긴 민주당 승리를 기록한 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선 최대 규모의 소말리아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의 타겟이 될 여건이 충분한 거죠. 보수 진영은 미네소타의 복지 사기 사건을 민주당식 온정주의 이민 정책의 실패 이렇게 규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은 연방과 주정부 사법권까지 충돌하고 있어요. 미네소타주의 주 법무장관은 연방 정부와 별도로 이 사건을 독자 수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주정부는 연방 요원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연방 정부는 범죄 이민자를 잡는 정당한 집행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네소타는 폭발 직전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복지 부정 수급이 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가는 유치원을 등록을 했는데 한 건물에 유치원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런데 다니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고 이 유치원이 전부 어려운 아이들을 서포트하는 곳이라고 해서 한 유치원당 수백만 불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어디엔가 썼어요. 진짜 람보르기니 같은 거 샀다고 그러고요. 또 해외로 돈을 빼돌려서 부동산도 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가 없다 그래요. 2025년 10월까지 7,500만 달러인가? 그렇게밖에 회수하지 못했대요. 전체 금액이 지금 1조다 10억 달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잘못한 거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관리하는 관리 매체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건이 이민자 사회 전체에 대한 혐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 것이 정당화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네소타의 총성은 2026년 우리 미국 사회가 가진 가장 아픈 곳, 바로 분열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미네소타 사태가 향후 메디케이드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